항암화학요법이란 항암제를 사용하여 암을 치료하는 것으로 전신에 퍼져 있는 암세포에 작용하는 전신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약제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부작용의 정도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최대한 얻으면서 부작용으로 인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약제를 투여받아야 합니다. 항암화학요법은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와 외래 주사실에서 치료받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의 결정은 암의 종류에 따른 치료 계획과 환자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입원하는 경우는 대개 3에서 5일간 연속적으로 항암제를 투여받거나 심한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처음 진단을 받고 항암제 치료를 결정하게 되어 약제의 효과를 관찰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외래 주사실에서 주사를 맞는 경우는 1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치료 후에 귀가하는 것으로 정해진 주사일에 외래 주사실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병실 사정으로 날짜가 연기되는 일 없이 제때의 치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며칠간 지속 주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외래 주사실에서 일회용 약물 주입 기구를 사용하여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항암화학요법의 방법은 투여받는 약물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항암제는 화면에 표시된 방법 중에 한 가지를 통해 투여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투여되기도 합니다. 여러 방법 중에 정맥을 통한 주사제 투여가 가장 많이 이용되며 약이 투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에서 몇 주까지 다양합니다. 항암제로 인해 암세포가 파괴되면서 정상세포 또한 파괴되는데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골수의 혈액세포, 구강이나 위장의 상피세포, 머리카락의 모근세포, 정자와 난자의 생식세포, 그 외에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부작용은 사용되는 약물에 따라 다르며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심하면 투여 용량을 조정하거나 약물을 바꾸게 됩니다. 다음 상황 발생 시에는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38도 이상의 발열 증상입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므로 해열제를 복용하지 말고 병원이나 응급실로 오십시오. 두 번째는 심한 구토나 설사 증상입니다. 하루 5회에서 6회 이상의 심한 구토나 설사 시에는 탈수 우려가 있으므로 내원하시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호흡곤란 증상입니다.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여러 원인이 있으므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증상 외에도 견디기 힘든 심한 부작용 및 증상이 있으시면 병원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주십시오.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항암제의 경우에는 가능한 자주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구용 항암제를 드실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면 노폐물 배설을 촉진하고 탈수를 예방하고 신장의 부작용이나 방광염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은 생수나 보리차 등 모두 가능합니다. 항암제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직장 생활이나 사회활동을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예전보다 항암제의 부작용이 적어졌고 치료 스케줄을 주말에도 잡을 수 있으며 꼭 입원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에서 치료 후 귀가할 수도 있으므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일을 하면 병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적당한 일과 가벼운 산책 등은 병과 부작용을 잊게 하여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업무량을 조절하여 무리하지 않도록 하시고 일을 한 후에는 충분한 식사와 휴식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운동은 항암화학요법 후에 회복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서 암 환자들에게 좋으며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므로 권장합니다. 운동을 하는 것은 자신감을 높이고 긴장감이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식욕도 돋구어 줄 것입니다. 본인이 즐기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며 운동을 하다가 힘이 들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은 환자의 상태나 여행의 거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의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항암화학요법 부작용이 심하지 않은 상태라면 가까운 거리의 여행은 가능합니다. 암은 전염병이 아니므로 평소와 같이 생활하셔도 됩니다. 암은 밖에서 병균이 침투해 생기는 질환이 아니고 인간의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중 돌연변이가 생기거나 발암물질이나 자외선 등에 의해서 DNA가 손상을 입게 될 때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항암치료 중에는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피합니다. 하지만 항암제 치료가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에 주기의 중간 정도에 시행되거나 강도가 덜한 치료 기간에 시행하면 효과적으로 항체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단 생바이러스 백신은 오히려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투여 금기시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폐렴구균에 대해서는 대체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독감의 유행 시기 전에 접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 우울증 증상은 흔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항암제 치료로 인해서 입맛이 없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드물게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우울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우울감이 아니라 거의 매일 지속적인 상태로 진행되면 일상생활이 암 치료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하며 환자분이 느끼는 감정을 가족이나 또는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가벼운 일상활동과 운동, 규칙적인 생활 등의 노력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마음건강 클리닉 담당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항불안제나 수면제 또는 항우울제와 같은 약물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